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요즘 참 웃기는 경제와 증시입니다. 코로나,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은행 이슈, 이제는 부채 한도 협상의 디폴트 이야기까지 여야의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부채 한도 협상.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혼란과 파국을 겪게 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도가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돈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부채 상환의 의무를 가진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애자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부채 한도는 계속 사용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의회에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디폴트 이야기, 파국을 겪을 거란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오래 주식을 해오면서 여러 번 겪었던 주제이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상향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이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2011년도로 가야 하는데 그때도 부채 협상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디폴트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고 부채 한도 증액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화당이 요구한 것은 세금 인상 없는 대규모 재정 지출 감축안이었던 거죠. 지금 상황과 비슷한 냄새가 조금 나는데요. 하여튼 부채 협상은 해결이 됐는데 증시는 긍정적인 결과와 다르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재정 지출 감축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감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커질 거라는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그 후에 또 지표들까지 안 좋게 나오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까지 확대되면서 증시의 하락을 키웠습니다. S&P 500으로 보면 이 구간인데요. 사실 저는 그때 폭락이다 해서 폭락인가 보다 했지 그닥 증시적으로는 크게 하락을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종목으로 나눠서 보면 제 눈엔 크게 하락한 것 같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큼 하락하지 않으면 물렸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보면 물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물린 게 아니다. 괜찮다. 어느 지점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어느 지점의 주가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걱정을 하진 않거든요. 하여튼 제가 주식하는 멘탈은 강하긴 한가 봅니다. 지금 디폴트 위기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디폴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세계 경제 문제로 뻗어나갈 거고요.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 부분이 국방부 삭감인데요. 군인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미군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도 위협받을 거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저는 미국 디폴트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갈 때까지는 가겠지만 이번에 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고 경기 침체가 5년 만에 하는 시점에 미국에서 디폴트 선언을 한다는 것은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도 봐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미국 국채 보유국들이 한 번에 미국 국채를 투매를 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으로 중국이 제일 이득을 볼 거라고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심각한 상황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요즘 반도체 섹터가 지지부진하죠.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스권에 있고 퀄컴은 중국에서의 규제로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SOXL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반도체나 그린 에너지 쪽에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디폴트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증시의 마지막 한 방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왔고, 아직도 그 한 방이 있을 것 같다고 차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S&P 500은 박스권에 들어가 있지만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박스에서 계속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승은 기술주 나스닥에서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계속 이 추세선을 밀고 올라갈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차트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개인적으로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방을 기다린 지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계속 미뤄지니 한 방이 나오면 예상되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S&P 500 선물은 4200에서 4250, 나스닥 100 선물은 13588, 13600까지 단기적으로 잘 지켜보시고요. 위로 상승 시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테슬라를 안 보고 마무리할 수는 없죠. 여러 번 말씀드린 과거의 멘탈 자리 176, 177 하락해서 155까지 하락. 저는 주식 멘탈이 센 편이라 176, 177, 180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물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55까지 기다려서 155에 매수, 그리고 멘탈선 177, 176 자리로 상승 추세가 나오니 금방 복귀. 멘탈 자리는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와도 상승 흐름 나오면 금방 복귀하는 자리이므로 물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2011년도에도 하락이 크게 와닿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증시는 대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달러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바닥을 쳤는데 바닥이 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금은 상승하다가 고점 맞고 하락은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고, 안 떨어지니 경기 침체를 떠오르게 하고, 또 달러가 하락하니 금이 오를 수 있고 그러면 또 경기 침체를 떠오르게 하고, 금리 동결이나 인하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유가도 바닥을 치고 못 올라오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정리하면 이렇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판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디폴트.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증시판 걱정은 안 합니다. 실물 경제가 걱정이죠. 저는 증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은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2021년은 상승 추세. 매수만 하면 바로 수익인 상승 추세. 지금은 하락 추세 선상에 서 있고 그 안에 단기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은 우상향만 하지 못합니다. 우상향을 하다가도 조정장이 되었든 뭐든 해서 대세 하락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락장의 증시를 어떻게 잘 읽어내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운용해서 하락장을 잘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승장은 무조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상승장에 웃는 사람은 하락장의 시기에 잘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힘든 시기는 왔다가 다시 지나갑니다. 같이 잘 버텨나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